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곧 광복절입니다. 광복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축식은 따로따로 열립니다. 일본 극우의 기쁨조 같은 거친 말까지 튀어나오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권익위 국장의 사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KBS 이사와 MBC 박문진 선임이 2시간 만에 이뤄진 과정을 묻기 위한 청문회가 오늘 과방위에서 열렸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졸속이란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과정은 비공개라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고성이 오간 가운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태도와 발언 내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저는 방송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그 누군가가 나를 극우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극좌라고 되돌려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후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네, 아주 공개적으로 하세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부분은 답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이승만 기념재단은 한미 동맹 체결을 통해 번영의 초석을 닦은 이전 대통령을 기리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번째 광복절을 맞아 열린 대통령 초청 행사. 이 자리에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지난해 행사 때는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슷한 시각이죠. 이 사태의 트리거가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퇴 요구 목소리가 많이 들리던데 제 핸드폰이나 제 이메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절대 사퇴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도 그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못지않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피곤했던 걸까요? 앞선 행사에선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역사학계가 등돌리고 여론이 주목하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관장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후 37년 만에 광복절 자체 경축식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걸 취소를 누가 했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김형석 관장은 자신이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의 8.15 행사를 저희가 안키로 공지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장의 결재 없이 이뤄진 건가라는 물음도 있었는데요. 보시죠. 내부적으로 간부들이 논의해서 결정된 입장을 알려왔다고 얘기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경축식 취소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는 독립기념관이 8.15 경축식 초청장도 발송한 상태였고 기념식 식순도 준비를 마친 상황이었다라는 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독립기념관장은 다 준비를 해놨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세요? 먼저 김정 의원님.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서 본인과 무관하게 이미 다 그 취소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타당하지 않다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다시 계속 해오던 그 경축식을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미 나오기 전에 결정돼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직전 독립기념관장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초청장도 발송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부의 홍보부장 직원 얘기를 들어봐도 기념관장 지금 김영석 기념관장이 오고 나서 결정한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직원한테 지금 실수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전직 기념관장이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지금 본인 말을 입증할 어떤 증거 자료도 없이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한 일이 취임 일성에서는 뭐 친일 임명사전 억울한 사람들 없도록 고치겠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역사적으로 쭉 해오던 아니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걸 어디서 해야 맞는 겁니까? 그 계속해오던 기념일 행사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기념관장이 정말 이 직에 적합한 인물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자마자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본인이 했건 안 했건 이런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내일 당연히 이 행사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자격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주관으로 해야 될 이 경축식마저 취소해버리고 대통령 행사에 가서 뭘 하려는 것인지 눈도장 찍으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주최 정부 행사에 참석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행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오신환 의원님. 예. 이게 독립기념관이 87년도에 건립 이후에 37년 동안 그 독립기념관에서 8.15 경축 행사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취소를 한 사유로 인해서 처음으로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독립기념관이 주최해서 했던 행사는 아닙니다. 예. 단 2번 빼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고 주최를 했던 행사에 독립기념관이라는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고요. 저는 저거 취소를 누가 결정을 했던 건 간에 그 경축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오늘 천안시에서 독립기념관에서 경축식 행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중앙정부 행사의 대통령 행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김영식 관장은 그 행사에 가지 말고 천안시가 주관하는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궁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행스럽게도 천안시가 발빠르게 8.15 경축식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마땅히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그 경축식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석 관장을 향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 관장 김현석입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철회시켜야 합니다. 그대
예, 김보엽 위원님. 예. 정치인들이 인사를 전혀 안 받아주네요. 저런 모욕을 받고도 계속 관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그 정신력이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당연히 환영 인사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로 야당 인사들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라, 관장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영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자료 화면에서 등 돌리고 앉은 연구자들 모습 우습기도 한데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오픈 현실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연구해온 학자들인데 그리고 그날 토론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기념관에서 열린이 관련된 것일 텐데 그 자리에 있는 관장이라는 사람은 취임 일성으로 억울한 친일파들 명예회복을 얘기를 하니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겠죠. 광복회와 역사학계뿐 아닙니다. 오늘 전국교수연대 회의라는 곳에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예. 더욱더 날이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광복회 대립은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나라를 팔아 부귀영화를 누린 매국노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전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서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독립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 근데 말을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행동이 따라야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현실, 윤 대통령이 바로잡길 바랍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네. 오늘 다시 김 관장이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서 반박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매도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해명이 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뭐 해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국민적인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김영석 관장이 좀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과도하게 낙인 찍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했고 본인이 그 뉴라이트의 어떤 활동들을 한 근거도 전혀 없고 또 건국절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실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거기에 대한 논의나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종창 광복회장께서 좀 과도하게 그걸 프레이밍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아마 독립기념관장의 임추위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정 정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 이종창 광복회장께서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듯이 김구 선생의 그 종손이죠. 예. 그 김진 과거의 유공자 후손에 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기념관장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완전 배제되다 보니까 이종찬 회장께서 다소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것이 진실 여부를 좀 떠나서 국민적 정서와 정말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현석 관장께서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에 본인이 쓴 책 과거에 관장이 되기 전에 그 내용들도 본인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관된 입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무슨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식민 사관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좀 해명하고 또 그 오해들을 좀 풀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임명권자로서 결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 안 된다. 혼란을 매듭짓기를 바란다라면서 사실상 이제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는 거죠, 김성열 의원님?
이 정부 들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인사를 철회하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적이 없고요. 또 대통령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셨는데 더더욱 그러실 거는 안 보이고요. 문정부 들어서 인사를 4개로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검사 형통 인사예요. 검사면 무조건 아무데나 다 넣었습니다. 우리 금감원에 넣고 방통위에 넣고 권익위에 넣고 전문성 없어도 그냥 다 넣었습니다. 그냥 검사면 다 되는 그런 인사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이 청개구리 인사예요. 방송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진숙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을 넣지 않나. 노동계가 지금 저렇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으로 또 임명하지를 않나. 그리고 회전문 인사도 있어요. 이번에 신원식 국방장관 안보실장으로 돌리고 김용현 처장 국방장관 시키지 않습니까? 이분들 안보에 책임이 있는 분이고요. 입틀막의 주인공이에요. 최상병 사건의 의혹의 중심이시고요. 이런 분들 회전문 인사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유인촌 장관 이런 분들 사실 10년 전에 쓰셨던 전 정권에서 중용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꼭 그분들이었어만 하나 이렇게 재탕, 삼탕, 곰탕으로 우려먹는 인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는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낙제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야당한테라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한테도 좀 괜찮은 사람 없냐 추천권을 주신다면 저희는 좋은 분들 얼마든지 추천하겠습니다. 많습니까? 예, 저희 많습니다. 예, 명단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제 이제 나온 입장이죠.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정부 바깥에서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걸 논쟁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그 취지로 읽히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이념 논쟁의 한가운데 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는 이념보다는 민생이다 이런 얘기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념 논쟁의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뭐 수십 개의 공공기관의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다 기관의 장으로 임명을 하고 지금 심지어는 독립기관장까지 그런 인사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의 인물들을 지금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벌떡 일어나실 일인데 그런 인물, 동명이인의 안창호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돼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야 결자 해제해야 될 사람이 바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마치 본인과는 오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더 놀랐는데요. 작년에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그 인터뷰하면서 100년 전 일 가지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또 3.1절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0년 전에 그 세계사적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를 다른 곳도 아닌 3.1절 기념식에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 발언의 맥락 가운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독도에 대해서 그 업무보고에서 빼는 해수부도 있고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규정한 교재를 만들어낸 신원식 국방장관 시절에 한 얘기, 그분이 안보시장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이래서 도대체 이 정권이 끝내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종창 광복회장이 3번이나 이 인사는 안 된다는 편지도 무시하고 전자결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고 광복절 기념 행사마저도 두동강이 나는 이런 사태에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임명제가 아니었습니까?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 인식이 정말 놀랍고요. 야당으로서는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논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표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의 밀정의 그림자가 현 정부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 표현이 너무 세서 이제 논란인 건데 오신환 위원님. 그런데 네. 이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좀 과도하게 이걸 정치 문제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것이죠. 사실 이 독립기념관장의 문제가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시작으로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데요. 뭐 정치권에서 그것을 뭐 미리 인지하고 대응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종찬 광복회장께서는 사실은 그 2008년도에 MB 정부 때 당시에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때 같이 고문으로 참여했었던 전력이 있으세요. 건국 60주년?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에. 그러면 48년을 그렇습니다. 예. 시점으로 보는 예, 그 그런 당시에는 위원회죠. 공식적인 국가의 그 기념 행사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또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특강도 이종찬 그 당시에 우당기념관의 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건국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나 이념 논쟁식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학계에서 저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한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제가 침략했던 강점기를 합법화한다든지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신보수 운동으로 시작됐던 것이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라고 하는 반공보수를 시장보수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의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부 역사학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뉴라이트 운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트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뉴라이트 운동을 실제 했던 사람들조차도 잘 모르는 생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자꾸 뉴라이트라고 낙인 찍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저 부분을 좀 과도하게 어떤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복회장으로서 독립기념관장을 인선하는 임추위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또 이사직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소통을 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잘못된 과정이 있으면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종찬 회장께서는 과거에 그런 건국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회의 위원 고문으로서 참여할 때는 저런 논쟁을 하시지 않았어요. 건국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것을 가지고 건국절을 들고 나와서 아무도 얘기하고 하지 않는 건국절을 왜 지금 논쟁이 되는지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발언 관련해서 한마디 짧게 얹고 싶은데요. 신지호 이분 말씀에 굳이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본 극우의 기쁨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집권당의 자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무사히 등재된 것, 일본의 요구에 맞게 등재된 것은 친일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권이 친일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거나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일본 극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합리적 보수를 상징하는 이종찬 회장한테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까? 아니 저는 표현이 좀 과했다는 측면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죽창 들고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자는 측면의 방향성에는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한일 관계를 계속 그럼 거꾸로 역사를 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식민 강점기에 대한 부분들을 침탈로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독립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선양하고 고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무슨 친일의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소모적인 논쟁만 하자는 것이지 미래로 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은 그동안 경축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오늘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 뒤에 기대를 접었다라면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이게 그러면 당 차원에서 다 불참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의원 개인 차원입니까? 이게 광복절 경축 행사는 윤석열 정권만의 행사는 아닙니다. 국가 행사고요.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광복절 경축식을 안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허은하 당대표는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개별 의원이야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발언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느냐. 지금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왜 이종찬 광복회장, 독립유공자 후손한테 친일 극우 매개 기쁨 조달은 이런 얘기를 왜 나왔냐면요. 19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는 그게 만약에 그 이종찬 회장의 말대로 19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고 하면 48년에 정부 수립을 했다는 걸로 안 되면 일제 강점기가 3분의 1로 준다는 게 지금 신지호 의원의 주장이에요. 예. 쉽게 말씀드릴게요. 1919년에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윤봉길 의사 폭탄 던지신 거 이거 폭탄 테러리스트 됩니다. 안중근 의사요. 암살자 돼요. 김구 선생님은요. 뒤에 테러리스트 수괴가 됩니다. 왜? 정부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9년에 정부를 인정을 안 한다고요?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이런 사과는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분이 국민의힘을 전체 대표한다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보수에 있어서 친일을 묻게 하고 친일에 딱지를 붙여온 거는 누가 뭐래도 뉴라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서려면요. 이런 뉴라이트 떼내야만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지호 부총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제가 또 추후에 듣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방송장악 청문회도 권익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승은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정 부위원장이 물러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권익위 내부 직원들의 좋지 않은 분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내부 익명 게시판에도 누가 죄인인가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망 며칠 전 고인은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고인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면서 잘못은 누가 했느냐고 적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과정에서 이 이슈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여야 설전이 벌어졌고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권익위는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의원님. 발언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지금 중지해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독자 조용히 하세요. 살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 송석준 의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살인죄 2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 자, 그리고 저 과정에서요.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 부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성석준 의원, 김건희 그렇게 보호해서 되겠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가리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다.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다 오히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김유정 오신환 위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김유정 의원님. 이제 오늘 법사위 청문회가 검사 탄핵 청문회였죠. 예. 그래서 탄핵 사유가 정당한지를 좀 따져보자 이런 거였고 오늘 청문 대상이 김영철 전 반부패 2부장인가요? 중앙지검에 대한 탄핵 청문회였는데 이제 왜 관계없는 권익위 국장의 그 안타까운 사망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사유를 따져보면서 그게 대체적으로 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예.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이랄지 주가 조작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 크게 큰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연장선상에서 명품백 관련한 얘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질문할 수 있는 거고 당사자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문정 검사 외에는 뭐 관련 검사도 또 당사자인 뭐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출석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서로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에는 발언 중에 송석준 의원의 계속되는 뭐 그 발언 방해 행위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서로 이제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의 이제 저런 발언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과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과도하게 나간 면이 있다. 국회 안에서 이제 서로 조금 갈등이 고조되다 보니까 공방하는 가운데 조금 표현 문제가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또 한편의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 사실 계속해서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가 전 정권 탓이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탓이었고 뭐만 하면 그냥 다 전 정권 탓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야당 탓, 민주당 탓. 민주당이 지금 공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데 예. 그에 앞서서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왜 모든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발언 하나만 놓고 지금 이렇게 야당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한편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국회 불러내서 뭐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공직사회를 붕괴시킨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닌가요? 그리고 뭔가 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위에 책임자들을 정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다 면죄부 주고 우리가 최혜병 사건만 해도 그렇고요. 다 면죄부 주고 실무자들 밑에서 고생한 사람들에게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전국에는 민주당 야당 탓이라고 몰아가는 이것 또한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이라고 보고요. 비록
이 거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가운데에는 제대로 뭔가 석연치 않게 일처리를 한 권익위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거친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나간 측면은 있다라는 전 개인적인 생각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직 제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그 또한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과도하다. 국민의힘이 지금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죠.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의 앞에 정치권이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뭐 국회에 지금 정쟁으로 점철돼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 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에서만 의정활동을 했는데 정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언제까지 국민들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정쟁으로 일관할 것인지 좀 안타깝고요. 먼저 양심에 괴로워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부당한 외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고발 조치가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좀 명백하게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는 저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저렇게 거친 단어들을 쓰면서 싸움하게 되면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장이 배출된 그 자당의 의원들을 조금 설득하고 중재시켜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출된 민주당의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 편을 들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비판하는 입틀막이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지금 의원들의 발언권을 어떻게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발언 중지라는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습니까? 같은 헌법기관. 삼선이라고 위원장이라는 자리만 부여받았을 뿐이지 헌법기관의 대표를 갖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건 오버센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입틀막을 하는 상임위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표현하고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뭐 본인의 뭐 의견들을 피력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다만 아시다시피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송석준 의원이 또 발언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또 저렇게 막말을 하면서 서로 싸움으로 점철된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저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좀 국회가 이성을 찾고 합리적인 좀 이렇게 대화들을 통해서 100보 못 나가면 50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도 청문회가 있었는데 오전에 좀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권익위 국장 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직 권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방통위 원장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 주제와는 좀 별개의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부패 방지 분야 및 권익위에 애정과 전문성을 가졌던 한 공직자가 윗선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본인 포함되시죠? 유가족들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던 양심적인 공직자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달리 계속 이 질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자, 김보엽 의원님. 어차피 뭐 증인이 나왔으니까 상임위의 구분 없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청문회의 소집에 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았냐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청문회 주제가 언론 장악 관련된 거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청문 대상자가
최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김 국장이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김태규 부위원장과도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장관급이고 국무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이 권익위 김 국장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 현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국장 자결 이후에 정승윤 현 부위원장이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대행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아주 이번 청문회와 상임위와 무관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인에 대해서 훌륭한 공직자였다라는 표현을 썼고 순직 처리와 사후 표창 및 승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네. 사후 약방문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승진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조차도 아깝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 국장님께서 왜 자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밝혀주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가족들도 사실은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것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이 주어졌길래 도저히 그거를 심리적으로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을까? 예. 이거를 밝혀야지만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판단을 내릴 당시에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국장은 의결권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부담을 안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요, 법안을 심사할 때도요,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 법안에 대한 기초 내용을 써서 올려요.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국장 입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외압을 줘서 편향성을 있게끔 올려라 라고 했다면은 이분은 양심적인 가책을 엄청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만 권익위가 바로 씁니다. 이거 진상규명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뭐 지금 승진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조사 대상이에요. 이거는 넓게 봐서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사퇴한 그 정승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조사 대상이 돼야 될 분들이에요. 네. 제3의 기관, 사법경찰권을 가진 제3의 기관이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을 했는지 혹은 그런 이유가 없었는지 이런 것부터 밝혀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유철한 위원장이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고인에게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권익위가 고인에게 압력을 가한 적도 없고 압력을 가할 이유도 없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면 풀어야 될 부분이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나온 입장이란 말이에요.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공직자였고 뭐 승진, 표창 이런 얘기 왜 합니까? 그 훌륭한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에 20년 넘게 한 전문가의 얘기를 왜 묵살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종결 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양심에 반하는 일 때문에 괴롭다.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인들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장 중요하고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것 때문에 부위원장하고도 많이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의결권이 없어서 운운한다고요? 정말 이분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합니까? 인터뷰에서. 반성하고 수사받아야 할 대상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국회에서 지금 오늘 저런 사달이 난 것인데 조금도 양심에 찔리는 구석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그게 더 절망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오신환 의원님. 이제 이게 어쨌든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수사도 이어질 수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의 뭐 청문회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유가족들은 어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떠든다고 해서 아무것도 밝혀질 일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좀 차분하게 수사기관에서 또 자체적인 조사들을 통해서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정치권에서 거칠게 언사하면서 싸우게 되면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뜻이 무엇인지도 좀 파악해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치권이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면 뻔하잖아요. 지금 여야가 그냥 모여서 맨날 이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으로 5명이 주변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살인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해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그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슨 뭐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태도입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죠.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 현안이 많아서 질문거리도 많습니다. 예.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여러 논란도 있고 본인은 해명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라고 판단하세요? 적절합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들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독립기념관장에는 좀 부적합한 인물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이라는 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독립기념관법을 찾아봤더니 이 민족 정신 그리고 이 국가의 어떤 민족의 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학자로서 과거의 그러한 사건들 연구하다 보면은 일본 국민 당시에 일본 그런 국적이었다 이런 표현들 학술적인 의미에서 쓸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과연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그런 정통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말할 때는 부적절한 표현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라든지 순국선열에 대한 후손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또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명을 한 상태인데 내일 그래서 광복절 경축식도 거의 쪼개져서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밤이나 내일 이른 아침에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 특히 대한민국은 이 호국 정신, 독립 정신, 민주주의의 큰 세 가지 정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독립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고 호국 정신으로 나라를 지켰고 또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치와 정신이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발언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애매한 표현들 또 우리의 역사관이라든지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을 그런 자칫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가 사실 청문회 자리였는데 전현희 의원이 고인이 된 권익위 국장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결의안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표현이 과했다. 물론 그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지금 정쟁에 이용하는 야당 의원들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쟁으로 이끌고 가면
정말 고인의 유가족분들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계실 텐데 네. 이런 것과도 점점 멀어질 거고요. 저희가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진영 논리로 이게 감싸지면 네. 사건의 해결에 좋을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보다는 권익위 내부의 진상조사를 할까? 아니면 경찰의 수사 이런 예, 걸로 이게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세요?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권익위 내부의 조사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어쨌든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경찰 수사 과정을 좀 보고 혹시나 정말 국민적 의혹이라든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결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셨어요? 저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장, 그러니까 뭐 자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들었던 여론을 전달한 거겠죠.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변화라는 말씀 많이 하셨고 이기는 포지션에 서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상식을 전달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사면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당 대표로서의 그런 입장을 전달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사면 복권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또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으로서 이제 헌법상 권한으로 명시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장을 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각에서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차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어느 정도 맞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변화를 강조하셨고 그렇다면 분명히 현직 대통령과는 다른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여당 대표는 당연히 여론을 수렴해서 그 입장을 전달하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김용태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결국 대통령실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생각도 비슷하세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충돌했던 전당대회였고 많은 국민들께서 미래 권력, 이대로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미래 권력에 대한 손을 들어주신 것, 변화를 하자고 들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 구도상에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계속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정 갈등으로 표현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권력적인 측면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다 되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 대표로 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영수회담 이야기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시를 했고 용산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와 정책은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에 답을 드리면 당연히 영수회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형식에 뭐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오는 것, 뭐 아니면 바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정말 민생을 두고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만나는 장면들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이번 22대 국회가 빨리 개원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법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13조 현금살포법이라고 명명하는데 그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여야가 정쟁으로 계속 이끌어졌고 대치했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여야 간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금투세 폐기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법, 반도체법 이런 여야 간의 이견이 최대한 없는 법안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셔가지고 네. 법안을 입법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의제로 한 영수회담은 많을수록 좋을 수 있다. 예. 다만 예. 이제 지난번 영수회담을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 A4 용지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앉혀놓고 그랬죠. 약간 망신 주려고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서로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허심탄회하게 대통령하고 제1당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만나셔가지고 의논할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정사에 저희가 87 헌법체제 이후에 여소야대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제1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져간 적은 제 기억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적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필리버스터, 본회의 의결, 또다시 제2요구권, 폐기, 이 메비우스 띠 같은 이 현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또 두 분이 만나셔서 해결해야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합의할 수 있는 룸을 열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좋은 네.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한 반복을 좀 깰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용산에 제가 직언을 하신다면 어떤 직언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 오늘 직언을 한다면 뭘 하시겠어요?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이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역사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셔서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 또 통합적인 그러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일 언론 보도상에 대통령께서 통일과 관련해서 담대한 또 구상을 발표하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도 광복절 날을 여러 개 단체가 쪼개져서 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이 또 남북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들 이런 게 또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이라든지 또 그런 전체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시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분열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텐데 네. 그 분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세요? 정치권과 또 대통령한테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와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다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다. 예, 대통령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예. 여야 정치인들한테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러한 어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인들은 갈라치기 하고 정쟁을 유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레임을 설정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게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이고 최근 몇 년간은 거기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통령께서도 또 여야 정치인들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또 마음 가지고 정치를 이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광복절 하루 앞둔 오늘 굉장히 절실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출연하시면 제가 그날은 또 어떤 직언을 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여러 새로운 시각의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그 장소는 바로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는 매헌 기념관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을 택했는지 기자들은 물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인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집권 3년차 광복절입니다. 대통령이 한 인사로 역사 논쟁이 불붙었고 거친 말들이 쏟아집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전례 없이 반발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할 광복절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섰던 그때 그 의미를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진료를 받을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하루 종일 깔끔한 얼굴을 위한 월드 클래스의 선택. 질레트랩스. 각질 속 수염까지 꺼내주고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깔끔함.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랩스.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하루 쉬고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